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짙어가는 오세훈, 박형준 두 후보의 비리 의혹들. 양심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자진 사퇴가 답일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를 대가며 모르쇠로 버티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도 힘들지만 이걸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언론들의 태도에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말 그 자체로 위선과 가식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을 향해 무차별하게 쏟아냈던 비난과 비판의 잣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러고도 이게 정상적인 언론입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어진 운동장임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위선이라는 말로 조국 일가를 난도질했던 그 언론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이 부도덕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이쯤 되면 당신들도 공범입니다.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검찰이 LCT 수사를 덮었다는 건 이젠 누구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을 덮은 검사가 바로 소윤 윤대진과 세월호 특조단 부실 수사와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을 주도했던 임관혁인데요. 검찰이 LCT를 덮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특혜 분양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가 너무 많은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검찰 고위층도 포함되어 있을 테니 쉽게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LCT는 최초 인허가부터 분양까지 온갖 비리로 얼룩진 사건이며 이 사건을 파헤치면 기득권 부패의 민낯이 드러나고 마는 거죠. 18일 SBS의 단독 특종으로 터져나온 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이라는 보도는 이런 기득권의 노림수가 숨겨져 있는데요. 박형준에게 총대를 매게 해 그 선에서 이 사태를 무마해 보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SBS 또한 태영건설이라는 토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의 방송 자회사인데요. 이런 부동산 사태가 터지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들도 피해를 받게 될 거라는 우려가 깔린 거죠. 그래서 LCT와 관련해 더 이상 파헤쳐지는 게 싫은 겁니다. 방송 보도에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최초 조현 씨의 아들 딸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이모 씨는 LCT 회장 관계자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형준 후보는 과연 얼마나 더 버틸까요?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LCT 아파트는 특혜 분양 비리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020년 4월에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샀습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부인의 해운대 LCT 매입 관련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 후보 측은 부인 조모 씨가 지난해 4월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통해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는데 부인 조 씨에게 아파트를 판 사람이 다름 아닌 조 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부인이 정상적인 매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누구로부터 집을 샀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가 입수한 해당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를 보면 2020년 4월 10일 박 후보 부인 조 씨가 최모 씨에게 웃돈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81년생 최모 씨는 다름 아닌 조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조 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 씨는 지난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 씨에게 20억 2,200만 원을 주고 집을 샀는데요. 웃돈은 7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 씨의 딸 최모 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요. LCT 아파트 두 채가 같은 날 조 씨의 아들과 딸의 명의가 된 겁니다. 이들에게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웃돈만 받고 아파트를 넘긴 최초 분양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형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부인 조 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조 씨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한데
여기저기 팔려 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설마 했는데 결국 전 매도인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중도금 낼 능력이 안 돼서 여기저기 팔려고 하다가 엄마에게 팔았다. 이런 해명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요. S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단독 보도했습니다. 아들이었다. 그 외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 몇 가지 있어서 좀 정리를 하자면 딸은 등기가 그때 작년에 된 것이고 실제로는 2015년에 샀다. 새로 밝혀진 건 아들 물건도 엄마한테 넘긴 게 작년이지 산 거는 2015년 네. 그것도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최초 그렇습니다. 청약일. 같은 날 위아래로 샀죠. 한마디로 2015년 10월 28일일 거예요. 최초 청약일로부터 박형준 가족은 그 두 채를 줄곧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2016년 12월 11일자 뉴스원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LCT 최초 분양 전 노열층 10세대 임자 따로 있었다. 이런 제야 기사거든요. 탄핵 전국일 때여서 묻혔는데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10개 중에 2개가 이 박형준 가족이 첫날 500, 700만 주고 간단하게 둘 다 사버린 B동 17층, 18층 3호 라인이에요. 10개 중 2개가. 시장에 나온 적이 없다고 하는 걸 어떻게 샀을까요? 더 웃긴 건 이렇게 LCT를 2채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 출마를 위해 선관위에 등록한 자신의 주소지가 해운대구 달맞이길 65번 길이었는데요. 여기는 자신의 부인 조연 씨가 운영하는 조연 화랑의 주소지였습니다. 그는 LCT 2채 차명 보유가 논란이 되자 1가구 1주택임을 강조하며 LCT에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선관위에 등록된 조연 화랑 주소와 LCT 주소와는 엄연히 다른 거죠.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또 밝혀진 의혹도 있는데요. 지난 2007년 광안리 경관 조명 사업 일명 바닷길 미술관에 부산시 예산이 무려 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브로셔에 나온 것과 실제 개장식에 설치된 작품이 달라 논란이 됐었는데요. 원래는 백남준 아트에 진품이 설치되어 있어야 됐지만 진품이 아니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박형준 후보의 부인 조연 씨가 관여됐다란 내용이 추가로 밝혀진 겁니다. 참 꼼꼼합니다. 하긴 이명박 밑에서 일을 배웠으니 이쯤은 해줘야 맞는 거죠. 썩은 양파도 이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한 10년 이상 전에 하루에도 결제를 여러 건 하는 시장이 서류 하나하나를 기억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땅을 가지고 우리 처갓집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는 그런 행태의 행동을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만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저 스스로 떠나겠습니다. 업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상 역사상,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보상 역사상 돈을 번 건 딱 2건밖에 없다. 하나는 사대강이고 하나는 바로 이 내공동이에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다는 건 명백한 거예요. 다만 거기에 본인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익을 봤다면 떠나겠다. 이건 공격받을 포인트가 왜 이런 포인트를 스스로 만드는지 모르겠네요.